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석이 무엇이냐? 지질시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명체가 남긴 흔적과 같은 것들도 모두 다 화석에 속한다라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화석이요. 지질시대에 살았습니다. 지질시대라고 한다면 성캄브리아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나타나기 전 신생대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지질시대 동안에 살아있던 생물의 유해라던가 아니면 이 생물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 혹은 응가 아니면 알 이런 것들 흔적이 지층 내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화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일단 뭐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생명체가 죽어야 되겠죠. 뭐 살아서 묻혀도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묻혀요. 지층에 묻히는 작용이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묻힐 때 천천히 쌓이고 이렇게 천천히 묻히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빠르게 묻히는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산소를 차단할 수 있고 뭐 박테리아 차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빠르게 매몰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빠르게 매몰이 된 생명체 중에 혹은 흔적 중에 이제 부들부들한 생명체도 있고 혹은 뭐 등껍데기, 거북이처럼 등껍데기를 갖는 단단한 껍데기를 갖는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생명체 중에서 더 화석화될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자,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부분들은 썩어서 없어지면 금세 그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그 단단한 부분이 지층에 남아서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뼈라던가 아니면 껍데기 등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성캄브리아대 때 시대의 생명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성캄브리아대가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죠. 자,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의 그 생명체들은 대부분 이런 단단한 부분이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으면서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이끼와 같은 애들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끼와 같은 연한 부분들만 갖는 애들이 지층에 빠르게 쌓이더라도 매몰되더라도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연하고 단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석화될 수가 없어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들은 거의 발견될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결정작용, 치환작용, 탄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각각의 이런 화석화 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점점 단단해지고 이제 원래 자신의 이런 생물의 유해들 자신의 성분이 있었을 텐데 그 성분들은 조금 변해서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암석화되면서 그리고 탄화작용이 되는데 이 암석화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속하는 겁니다. 탄소의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놈이 더 단단해지고 형태가 남을 수 있게 이런 형태들의 화석화 작용이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까지만 만들었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은 지금 우리의 과학자들 우리들이 이제 발견하기까지 잘 보존이 돼야 되겠죠. 심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성캄브리아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캄브리아대는 굉장히 오래된 지질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심한 지각 변동들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진 화석도 여러 지각 변동을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서지고 화석의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어렵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화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그렇게 발견된 화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를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를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화석은요,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한테 시기를 알려줘요. 이 화석이 만들어진 시기가 중생대인지 고생대인지 이런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은 이 화석이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 온난했었는지 아니면 습했는지 육지인지 아니면 바다인지 이런 환경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표준화석부터 얘기를 해보면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생명체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살아야 되니까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고요. 대신 넓은 지역에 살아야 돼요. 좁은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만 살면은 그게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의 사람들이 발굴을 할 때에 우리 지구 전역을 다 땅을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파더라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더라도 발견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래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생존 기간이 짧은 대신 넓은 지역, 지구 전역에 살 수 있도록 분포 범위가 넓어야 되고요. 또 하나 조건, 이제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대표적으로요, 우리 시기를 알려준다 그랬으니까요, 고생대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캄브리아대 때 화석은 거의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대 화석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삼엽충, 필서, 그 다음에 방축충, 여기까지가 바로 고생대의 화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자료에서 얘네들의 화석이 딱 튀어나왔다. 그럼 그 지층은 고생대 형성된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공룡,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해서 중생대의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나이트나 공룡이 튀어나왔다, 화석이 튀어나왔다, 공룡 발자국도 마찬가지, 공룡 알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화폐석과 매머드, 얘네들은 신생대 때에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지층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표준 화석들이 이제 바다에 살았는지 아니면 육지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육지 환경에 생성됐는지 아니면 바다 환경에서 얘네들이 이 지층이 생성됐는지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삼필방이라고 할 수 있죠. 삼엽충, 필석, 방추층, 얘네들은 모두 다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인다 하는 지층은 모두 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자,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이고요. 공룡은 육지겠죠. 당연히 바다 공룡, 어룡은 당연히 바다층이겠지만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 공룡의 발자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상에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자, 화폐석은 바다고요. 그 다음에 매머드는 육지겠죠. 이렇게 나눠서 각각 육지인지 바다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지층의 상대적인 연령도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살아줘야 돼요. 현재까지 살고 있는 애들이면 더 좋고, 자, 긴 시간까지 살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애들이어야 돼요. 뭐 온난, 습유난 지역 혹은 뭐 얕은 바다 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는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 현대까지 오면 더 좋다.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산호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 온난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산호의 화석이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지층은 얕은 바다이면서 따뜻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사리요. 고사리 지금도 살고 있죠. 하지만 얘는 고생대 때부터 살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죠. 온난, 습유난 환경. 그래서 이 고사리층이 딱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온난, 습유난 환경에 이 지층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기준을 나눠서 얘네들을 그래프화 시켜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생존 기간이요. Y축이 생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우리 분포 면적이라고 봤을 때 분포 면적. 자,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으네요.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자, 요런 구간에 존재하는 애들이요. 이런 화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으면서 생존 기간이 긴 애들, 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바뀌었죠.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시대를 알려주면서 분포 면적이 먼 애를 이제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현대까지 살면서 분포 면적은
한정적으로 사는 애들, 얘네들이 바로 이제 시상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고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드와 캐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해요. 얘네들은 빈출 빈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몰드 같은 경우는 그냥 형태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석화가 되었을 때 퇴적이 되고 얘가 묻혔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요 안쪽을 무언가 지층들이 딱 채우고 있다가 소멸되고 겉모양만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캐스트는 뭐냐면 이제 안쪽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몰드의 반대로 안쪽을 채우고 겉부분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안쪽을 채운 애들이 이제 암석화되어 있다, 혹은 화석화되어서 단단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애들을 이제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채워져서 원래 화석의 모양을 띠는 애, 원래 생명체 혹은 원래 흔적의 모습을 띠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캐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게 몰드고 캐스트인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요. 자, 지질 주상도와 각 지층의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같이 화폐석과 같이 지금 3D처럼 입체처럼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입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종류, 삼엽충, 얘네들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다에서 살았죠. 바다에서 살았어요. 자, 암모나이트, 공룡, 발자국, 얘네들은 중생대의 화석이에요. 근데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공룡은 당연히 발자국이 있는 거니까 육지겠죠. 자, 화폐석은요, 신생대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해상층이라고 쓸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기억부터 가에서 고생대 지층은 요렇게 두 개겠네요. A와 B이다. 나에서는 중생대 지층이 없다. 중생대 암모나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자, 가와 나의 퇴적층은 모두 해성층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육성층이 있잖아요. 육지에서 공룡이 발바닥을 딱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이 틀렸네요. 기억만 정답이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도 똑같은 문제들이 존재해요. 화폐석은 신생대,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생대 때 같은 지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쌓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중생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가장 나중에 형성된 지층, 그러면 이 위에 형성된 지층에다가 요 놈이 가장 마지막에 남죠. 그러니까 요 놈이 셰일층이네요. 셰일층이다. 맞는 말. 나에서는 고생대 퇴적층이 있다. 고생대 퇴적층은 안 보여요. 얘는 중생대예요. 중생대보다 더 아래쪽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가와 나의 석회암. 석회암층은 해성층이다 그랬어요. 석회암층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지금 화폐석들이 존재하는 층. 여기는 당연히 화폐석이 바다에 살았으니까 해성층이 되는 걸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화석들을 비교를 해서 표준 화석을 비교해서 지층의 상대적인 연령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상화석을 통해서는 환경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